어느 날 아침 당신은 눈을 뜹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똑같은 천장, 똑같은 침대, 똑같은 알람 소리인데 당신은 느낍니다. 이 모든 게 낯설다는 것을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안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삶이 정말 내 것이었나? 아니면 누군가가 써준 대본을 그저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당신은 거울을 봅니다. 그 안에 비친 얼굴은 분명 당신인데 동시에 전혀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신이 당신을 잃어버린 게. 언제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에게는 단 한 번의 삶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이 원하는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전반부에서 멈춰버립니다. 평생을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들은 죽는 순간에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한 번도 진짜 내 삶을 살아보지 못했구나 하고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 진실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삶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무거움, 출근길에 느껴지는 그 공허함,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면서도 느껴지는 그 외로움. 당신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찬 일정표, 만나야 할 사람들, 채워야 할 책임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작 당신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진짜로 숨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건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죠.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과 진짜 얼굴의 경계가 사라져버립니다. 가면이 나인지 내가 가면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는 특히 이 페르소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착한 딸이 되어야 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하고,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야 하고,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역할들을 부여받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균열이 생깁니다. 작은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어쩌면 그것은 갑작스러운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실직, 또는 그것은 조용한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찾아오는 그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어온 것들, 당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온 것들, 당신이 지키려고 애써온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당신의 것이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나의 죽음, 익숙한 나의 죽음, 안전한 나의 죽음. 하지만 모든 진짜 탄생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생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사를 감동시키기 위해, 배우자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당신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더 좋은 직장을, 더 좋은 차를, 더 큰 집을, 그리고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면서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제 채워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겼고, 당신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경주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경주는 당신의 경주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윤군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의식의 층이죠. 그 안에는 수많은 원형들이 있습니다. 영웅, 현자, 돌보는 자, 창조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원형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에도 강력한 원형들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 희생하는 어머니,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 이런 원형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원형에 갇혀서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을 때 생깁니다. 당신은 어쩌면 평생 한 가지 원형만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원형 밖에 진짜 당신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삶은 이 그림자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기 말하는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고 숨기고 억압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부끄럽다고 여기는 부분, 나쁘다고 믿는 부분. 당신은 그것들을 지하실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크게 자라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와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당신이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낄 때, 당신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 만약 내가 내 안의 약함을 받아들이면 나는 무너지는 걸까? 만약 내가 내 안의 분노를 드러내면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걸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어둠을 피할수록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삼킵니다. 진짜 자유는 그림자를 만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리고 그것도 나의 일부라고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들은 이 순간을 마주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부모님이 늙어가고 자신도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그동안 미뤄왔던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질문, 사회의 질문, 직장의 질문.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의 질문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책에도 없고 인터넷에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당신 안에만 있으니까요. 융은 자기 실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씨앗이 꽃을 피우는 과정입니다.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 것처럼 당신 안에도 이미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씨앗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리도록 강요받습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특정한 모습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습에 맞지 않으면 당신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도토리가 소나무가 될 수 없듯이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밖에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삶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강점도, 약점도, 빛도, 어둠도.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입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니까요. 더 강한 척하고, 더 행복한 척하고, 더 완벽한 척하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강해지는 순간은 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행복해지는 순간은 불행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완전해지는 순간은 불완전함을 포용할 때입니다. 융은 이것을 전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는 것,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당신이 싫어하는 부분까지,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부분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전체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이 여정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전의 당신을 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당신, 순종적인 당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당신.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를 냅니다. 당신이 변한 것은 그들의 세계를 흔드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가면을 벗는 것은 그들도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비난하고 설득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당신이 이상해졌다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택해야 하니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길을 계속할 것인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쌓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돌아간다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가면을 쓴다면 그 가면은 이제 더 무거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자신을 다시 숨긴다면 그 감옥은 이제 더 좁을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신경증은 회피된 정당한 고통의 대체물이라고요.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고통을 피할 때 그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불안, 우울, 분노, 중독.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듣지 않으려는 내면의 목소리가 소리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약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관계에 집착하면서 그 목소리를 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정당한 고통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짜 당신으로 만드는 고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고, 더 안정적이어야 하고, 더 지혜로워야 한다고 기대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 돈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 인정이 외로움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것. 이런 깨달음은 때로는 위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진짜 삶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두 번째 삶에서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미 없는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좋은 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 당신을 살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진짜로 줄 수 있는 것을 갖게 되니까요.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을 때, 당신이 주는 것도 가짜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웃을 때, 그 웃음은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의무감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아무도 따뜻하게 하지 못합니다. 진짜 선물은 진짜 자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융은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죠. 당신이 진짜 자신을 살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하던 것이 현실이 되고 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항을 멈추고 흐름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세상은 당신을 돕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삶은 또한 용서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자신을 용서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왜 그렇게 오래 잠들어 있었는지.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그 과정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들,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당신은 그들도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도 자신의 페르소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도 자신의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비록 그것이 당신의 길과 다를지라도 말이죠. 이 용서는 당신을 가볍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기쁨, 사랑, 평화. 융은 또한 그림자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어둡고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가장 큰 재능, 가장 깊은 열정, 가장 진짜 당신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릴 때 그것을 표현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춤추는 것을 좋아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부분을 숨겼습니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삶은 이 잃어버린 부분들을 다시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 당신이 꿈꿨던 것들, 당신이 되고 싶었던 것들. 물론 이제 당신은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었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만날 때 당신은 느낍니다. 아, 이것이 진짜 나구나.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나구나. 이것이 내가 찾던 나구나.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은 특히 이 순간을 경험합니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떠나고 남편은 자기 일에 바쁘고 혼자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윤근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아침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요. 젊을 때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성취하고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내면으로 들어가고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성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젊음의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이제 다른 것을 원하니까요. 두 번째 삶에서 당신은 삶의 속도를 늦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당신은 작은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아침의 햇살, 커피의 향기, 새들의 노래.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압니다. 삶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요. 행복은 언젠가 이루어질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요. 융근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완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당신을 살았다면, 만약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면 죽음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정의 끝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죽음은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회의 종말을 의미하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삶은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죽는 날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요. 당신은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만족하며 갈 수 있을까? 나는 진짜 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나를 보여줬을까?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했을까?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이 당신을 깨우니까요. 이 질문들이 당신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니까요. 이 질문들이 당신을 진짜로 중요한 것으로 이끌어주니까요. 두 번째 삶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임을 받아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진짜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모두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전체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융의 사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중심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자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 모든 대립되는 것들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와 연결될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분열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하나이니까요. 당신은 전체이니까요. 하지만 이 자기와의 만남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은 조금씩 더 자신에게 가까워집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섭니다. 때로는 명확하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당신은 같은 이슈를 다른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매번 당신은 조금 더 깊이 이해합니다. 조금 더 완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더 진짜로 됩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충돌하고 세대 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개인과 집단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융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답은 밖에 있지 않다고요. 답은 안에 있다고요.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당신의 진실을 신뢰하세요. 두 번째, 삶은 또한 연결의 시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진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을 벗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가면을 벗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취약함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친밀함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에서 옵니다. 그것은 용기에서 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은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나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가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훨씬 더 진짜입니다. 그 연결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 관계가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얕은 좋아함보다 소수의 사람들의 깊은 사랑이 낫습니다. 융은 또한 상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꿈을 통해, 예술을 통해, 직관을 통해. 그리고 두 번째 삶에서 당신은 이 상징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꿈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사이의 연결을 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끌리는 이미지, 당신을 움직이는 음악, 당신을 울리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자기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일기를 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춤을 추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윤군 이것을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더 깊은 층들을 만납니다. 두 번째 삶은 또한 놓아주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흐름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삶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우주에 맡깁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지만 씨앗이 자라는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위자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이것은 융의 사상과도 통합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살 때 당신은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해나무는 소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은 바다가 되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시간에, 자기 방식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합니다. 두 번째 삶에서 당신은 또한 감사를 배웁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 당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 심지어 당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만약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당신은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깊이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상실이 없었다면 당신은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점이 당신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어둠이 당신의 빛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의식화할 때 당신은 운명을 선택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삶의 작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지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두 번째 삶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종교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연결은 당신에게 의미를 줍니다. 당신에게 목적을 줍니다.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고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 하나의 표현입니다. 윤근, 노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회가 노년을 쇠퇴의 시기로 보지만 윤근 그것을 완성의 시기로 봤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아온 경험, 지혜, 통찰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시기. 당신이 진짜 자신이 되는 시기. 당신이 평화를 찾는 시기. 물론 신체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본질은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두드러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아직 첫 번째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여전히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고, 여전히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당신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세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깨어나는 순간이. 그리고 그때 이 메시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은 이미 두 번째 삶의 문턱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시작은 언제나 작습니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한 가지 작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당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그리고 내일 또 한 가지. 그리고 모레 또 한 가지. 그렇게 한 걸음씩 당신은 걸어갑니다. 진짜 당신에게로. 또는 당신은 이미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고, 이미 많은 것을 놓아주었고, 이미 진짜 자신을 만나고 있는. 그렇다면 이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은 용감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허락을 주는 겁니다. 그들도 진짜 자신을 살 수 있다고요. 당신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융의 메시지는 결국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는 것.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 당신이 얼마나 길을 잃었든, 당신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삶은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것이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지라도, 우주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생명의 흐름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자기는 당신을 인도합니다. 당신은 그저 귀 기울이고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삶에서 당신은 마침내 이해합니다.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열려 있으면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됩니다. 경이로워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선물이고,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이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가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부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두 번째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단 한 번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게. 당신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음 주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가면을 쓴 채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얼굴로 살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대본을 읽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 잠든 채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깨어나고 싶으신가요? 융은 그의 집 입구에 라틴어 문구를 새겼습니다. 부름을 받든 받지 않든 신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더 큰 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자기가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당신이 듣기로 선택할 때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안전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택할 것인가?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진실을 마주하려는 의지, 변화하려는 의지, 나머지는 저절로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이 첫걸음을 내디디면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묻는다면 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삶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제대로 살 기회, 진짜로 살 기회, 완전하게 살 기회. 이 선물을 받으세요. 이 기회를 잡으세요. 이 부름에 응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당신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삶이 끝나갈 때 당신은 뒤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살았다는 것을요. 당신이 용감했다는 것을요. 당신이 진실했다는 것을요. 당신이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의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두 번째 삶입니다. 당신이 깨어난 삶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산 삶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삶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당신은 단 한 번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삶입니다. 깨어나세요. 진짜로 사세요. 당신 자신이 되세요. 당신의 두 번째 삶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